자, 오늘 수업이 저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원예 방정식을 들어가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수태코랑 불이었고 원예 방정식도 앞부분도 아니로 끝까지 다 나간다고. 와, 진짜 그래요.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뜨거. 어쨌든 커피 마시고 있어가지고 시험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실은 모든 일에는 꼭 좋은 것만 있고 실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가 원예 방정식 끝까지 갔다는 건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평상시 시험 범위보다는 많은데, 뭐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양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진다는 뭐 단점이 좀 있지만, 시험지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선의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로 했던 학교보다는 시험 문제 난이도는 좀 떨어져. 왜냐면 물어봐야 되거든. 물어볼 건 꼭 물어봐야 되거든. 학교 안에서 꼭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원에 꼭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은 뭐 원래 평상시 뭐 직선의 방정식 범위까지 뭐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한 3문제 정도 냈다 그러면 원예 방정식까지 가면 한 2문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지. 시험지들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뭐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어려운, 정말 막 손도 대기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게 한 2문제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레 평균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등급이 좀 높은 친구는 이제 그 실수를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등급이 좀 아슬아슬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원예 방정식 짜증 나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원예 방정식 문제도 실은 어려운 건 되게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인 틀만 딱 맞추면 일단 괜찮은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 자, 원예 방정식의 모습이야. 자, 원예 방정식의 모습. 자, 이제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자, 요런 형태가 있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자,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원예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원예 방정식의 모습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1번 모습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딱 파악하고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 원의 중점은 자, 0,0이고 원의 중심은, 자, 반지름은 뭐가 되냐? r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구나. 자, 이렇게 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형태는 어떤 친구냐면 이런 형태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우리가 요거를 표준형,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구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을 뭐 기본형, 2번을 표준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모습에서 자, 내가 파악해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게 뭡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자, 원의 중심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은 r. 영어 선생님 가르치더라고. 내가 혀가 좀 짧아, 혀가. 그래서 혀가 짧은 사람들이 그 발음을 좀 잘한다 그러던데. 나오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일반형은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라면 공식이 있긴 있는데 실은 그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캐치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2번으로 표현을 바꾼다. 자, 그 연습을 또 뒤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의 형태. 자, 요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고,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자, 원의 중심이, 자, 0,0인 형태가 아니면 다 표준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의 그 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정보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4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 자, 요게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요게 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0,0이 아닌 그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었어? x-a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b에다가 3 집어넣고 r에다가 4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참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참 제가 애드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혼자 있어도 좀 창피하다. 못하겠다. 선생님이 A형이어가지고. 자, 모든 A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뒤에도 조심하셔야 돼. 뒤에가 R이 아니라 R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4라고 얘기했으니까 4의 제곱을 써야 돼. 자, 요렇게. 자, 적용을 좀 해주시면 자, 되겠죠? 자, 2번. 자, 원의 중심이 자,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냐? 원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4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0,0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냐? 기본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대입할 수 있겠지. 자, 일단은 원의 중심이 0,0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0,0을 가진 원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반지름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에 자, 뭘 알려줬어요? 지나는 점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3,4를 내가 뭐 할 수 있냐? 자,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x에다 3, y에다 4. 그쵸? 자, 그러면은 9 더하기 16은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r의 제곱은 25죠. 자, 그럼 반지름은 5네. 그쵸? 반지름 5. 자, 원래 뿔마 5인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 길이를 의미하는 거에서는 반지름이 항상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자,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어쨌든 식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식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잊지 말아야 돼. 뒤에가 r이 아니라 r의 제곱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니까 자, 3번에서 자, 원의 중심 알려줬네요. 원의 중심 알려줬으면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자, 근데 자, 여기 안에서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요? 이번에 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원점을 지난다. 자, 그러면은 자, 원점이라는 건 0,0이니까 0,0 대입해서 중심은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원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만 해볼게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표준형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4가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b가 되는 거예요. 각각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x 플러스네. 플러스 4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여기다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0,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0 집어넣으면 9는 r의 제곱. r의 제곱이 25니까 r은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그 식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식을 다시 세워야지. 그러면 r의 제곱.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커피 한 잔 좀 하고, 맛이 없다. 역시 커피는 맛이 없어.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약처럼 먹지, 약처럼. 너네들은 맨날 저기 보니까 쪼꼬 먹고 쪼꼬 아니면은 그 커피는 잘 안 먹는 것 같던데. 뭐 먹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커피도 커피라기보다는 이제 막 이제 바닐라 시럽, 뭐 이게 뭐 카라멜 시럽, 뭐 이런 것들, 단 거. 커피 맛이 거의 안 나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한 아주 상황이야. 진짜 선생님도 없으면 힘들어요. 자,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해를 동반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이 요렇게 있어. 원이 왜 이러지? 이게 기능이 있던데. 이거 아니네. 뭐였지? 뭐가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이건가? 오. 맞았어. 자, 원. 잘 그렸다, 진짜. 그렇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 이거 좀 비껴놨네. 자, 어쨌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5,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냥 실은 정확히 찍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지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름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점이 지금 현재 5,1이라는 소리고, 요 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얼마니,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원의 중심은 5,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 우리가 앞에서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반지름은 5,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절반이 되겠지. 그 길이. 자, 여기가. 요게 반지름이 될 테니까. 요 형태가. 자, 포인트를 잡고 내가 구해야 될 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원의 중심은, 자, 여기 중점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중점 구하는 좌표 공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자, 어떻게 됐어? 2분의, 자, x1 더하기 x2, 2분의, 자, y1 더하기 y2. 설마 안 해온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진데. 2분의 4니까 2,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자, 원의 중심은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지름에서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의 중심을 구해놨으니까 5,1이랑 2, 마이너스 1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곧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용해서 반지름 구해도 되지. 그러면은 x
2 빼기 x1의 제곱이니까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네. 그러면은 얼마요? 루트 13.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인 거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이걸 식으로 세우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뒤에 부분은 r의 제곱자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1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주 신기술이다, 신기술.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실은 이게 딱 안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 점이 지금 마이너스 2,4고 여기 점이 2,6인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은 우리가 중점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x1 더하기 x2 0이네. 2분의 0이네. 그러면 2분의 y1 더하기 y2 10이네. 그럼 여기가 0분의 5가 되겠네. 0분의 5란다. 0,5. 즉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자, x2 빼기 x1의 제곱이니까 그냥 4네.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요. 그럼 이거는 루트 5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식 세우면 되지. 어떻게 세우면 돼? 자, x 빼기 0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0일 때는 x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자,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어렵지 않죠? 자, 요거 그림을 좀 원의 방정, 직선의 방정식도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림을 그래도 비스무리하게는 그려놓고 문제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림 읽는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형태가 세 가지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볼 수 있는데 기본형이랑 표준형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내가 알 수가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일반형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아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공식이 있지만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합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x가 있는 애들끼리 먼저 뭉쳐. 그리고 y가 있는 애들끼리 자, 뭉칩니다. 자, 마이너스 4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요. 저쪽으로 좀 보내줘. 나중에 친구들도 그쪽으로 보내줄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와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그럼 얘네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x제곱 더하기 4x. 자,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4. 자, 이건 자주 했잖아. 자, y제곱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4.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구간이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여기 안에서 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 마이너스 8을 이 마이너스 8을 어디로 보내줘? 오른쪽으로 보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8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을 가진 친구는 뭐야?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원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고요.
원의 방정식, 원을 얘기할 때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루트 12인 거지. 다시 말하면은 2루트 3인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이거인 원이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자, x는 x끼리 모입니다. 자, y는 y끼리 모이는데 y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y 좌표가 0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5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보내주라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y제곱은 벌써 완전제곱식인 거야. 그럼 앞부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x 계수 마이너스 8의 절반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자, 이렇게 자,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쓰는 거야. 원의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1인 원.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봐보니까 자, 얘가 원이 되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이 모습이 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k 값에 따라서 실은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원의 모습을 가진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번엔 한 번에 할게요. 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될 거고, k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은 자, 필요가 없는 친구니까 만나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 그럼 얼마로 나가는 거냐? 플러스 5로 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의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5-r이 자, 누구의 자리냐면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0일 수도 없고 음수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 5-k, 자, 이게 지금 현재 r의 제곱자리에 있는 숫자지. 이 r의 제곱자리에 있는 5-k가 무조건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같아도 안 돼. 반지름이 0인 원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자, k는 5보다 작아야지만 얘가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다음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자, 오른쪽에 주어진 성질이 없네. 자, 일단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봐보면, 자, 이거는 뭐 실은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반지름은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원의 중심은 알려주고 있거든.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x-3의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뒤에가 이제 R의 제곱자리잖아. 근데 이 R의 제곱자리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여기가 지금 여기 길이랑 우리가 여기 길이랑 뭐 아까 여기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잖아, 2. 그러면 이쪽도 2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얼마란 소리냐? 2란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X축에 접하고 있는 거거든. 1번이. 얘가 지금 현재 X축에 접한 원이야. X축에 접한 원은 자, 뭐가 똑같은 거냐? 반지름과 Y좌표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가는 거지.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여기도 B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Y축에 접하고 있잖아. Y축에 접한 원이네. 그러면 일단은 원의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쓸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써놓고 R의 제곱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자, 여기가 반지름인데 여기랑 길이가 똑같잖아요. 길이가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이 현재 얼마냐?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또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이냐? Y축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지름이 꼭지점의 X좌표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자, 요거 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은 Y좌표의 제곱이고, Y축에 접한 원이면 여기 안에서 그 X 그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X축과 Y축 둘 다 자, 접하는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봐보면 일단 이렇게 써보면 되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자, 반지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죠? 이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잖아. 근데 여기도 2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거지, 다. 여기가 4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똑같은 거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뭐 A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A를 R로 바꿔도 돼요. 저 위에 있는 것도 B를 R로 바꿔도 돼. 여기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둘 다 접한다. 그러면은 X좌표로 제곱해도 되고 Y좌표로 제곱해도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자, 그림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지?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지? 라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포물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고, 지금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뭐 거의 같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안에서 직선이 파란색으로 바꿀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직선은 원과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 두 개. 얘 같은 경우에는 원과 만나는 게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0개가 되는 거지. 0개. 자,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뭐 원과 직선이 뭐 3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뭐 5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자, 이거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자, 이거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은, 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이고, 그 다음에 안 만난다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포물선일 때랑 똑같죠? 포물선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보다 컸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이고, 그 다음에 안 만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판별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냐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자,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원을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의 중심.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반지름과 거리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D가 반지름보다 지금 현재 뭐하냐? 작잖아.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죠, 지금. 반지름은 지금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지금 더 길잖아. 그래서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두 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기능이 없네. 옛날에 쓰던 거는 그게 있었는데. 아유, 안 지나냐, 이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 D가, 자, 뭐랑 똑같습니까? 반지름과 똑같잖아요. 그럼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러면은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안에서 직선이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인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더 뭐예요? 짧잖아요. 그래서 D가 반지름보다 길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점과 직선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위치 관계로만 봤을 때는 일단 내가 봤을 때 6번은 니은이 나은 것 같고 7번은 기억이 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자기 선택대로 뭐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판별식으로 더 많이 아이들이 하려고 하죠. 근데 좀 뒤에 가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은 제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고요. 7번은 제가 판별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이제 한번 봐보니까, 자, 일단은 내가 이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뭘로 바꿔야 돼? 공식 쓸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바꿔야 되잖아. 자, 이렇게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이 지금 보니까 0,0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거리 D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x1, 그 다음 by1 플러스 c가 1이구만. 절대값 1이네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2구만. 2분의 루트 2 유리화하게 되면, 그럼 거리가 지금 2분의 루트 2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자, 요게 지금 현재 r의 제곱자리니까 반지름은 지금 현재 얼마냐? 루트 3인 거죠. 루트 3.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야? 2분의 루트 3, 루트 2가 큰 거야? 루트 3이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예요? 반지름이 더 큰 거죠. 자,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냐? 2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얘기하면 루트 2의 x,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은 0,0이었어요. 그럼 거리 D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분의 3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x1 0, by1 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3이구만. 여기 안에서 유리화까지 다 하면. 그리고 아까 반지름이 아까 문제에서 루트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같은 상태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친구냐?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요거는 판별식으로 해볼까? 세 번이니까 x제곱. 자, 이거는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가 있으면, 자,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해야지, 연립. 자, 보니까 y는 여기서 y, 여기도 y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x제곱에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여기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25 플러스 22겠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네요. 보니까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이거 2로 다 나누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D는, 자,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니까 마이너스 44, 음수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냐? 0개의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것도 진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7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뭐, 실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거는 판별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 이거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는 게 더 불편해, 이거 보면.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내가, 자, 여기 y는, 자, 여기도 y,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판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2차 방정식부터 뭐 만들어 봐야지 뭐.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게 동류항끼리 묶어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 자, 2차 방정식은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야. 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4분의 d는, 자, 이게 지금 그 b죠, b. 그러면 이거의 절반 2k, 2k의 제곱 4k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이제 3의,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판별식인 거예요. 얘가 판별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파악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 k제곱 마이너스 3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k제곱은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부등식, 2차 부등식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크다는, 자, 요 멘트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해봐. 여기 안에서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은 거야. 제곱해서 3 되는 게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k가 큰 거보다는 루트 3보다는 크고, k가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접하는 거는 아까 판별식이, 자, k제곱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k제곱이 3이니까 k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이제 그냥 가시면 될 거고, 자,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판별식 D가, 자, k제곱 마이너스 3이, 자, 0보다 뭐 하면 돼요? 자,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k제곱이, 자, 3보다 작은 거고, 자, 작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 k를 가운데다 두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봐보면,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게 유형이 세 가지거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공식만 외우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 자, 꼭 암기. 이거를, 이거 아닌 걸로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우리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일단 뭐 안타까운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거는 이제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좀 생긴 게 조금 얘는 좀 비호감처럼 생기긴 해서, 예전에는 내가 이제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이거 그냥 개념으로 풀면 돼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외워야 돼. 자, 여기. 자,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진 거.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자, 보니까 기울기, 자, 요게 지금 m이네. m의 값 2. 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그러면은 m은 2고 반지름은 그러면 3이겠네. 자,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울 때 기울기랑 반지름만 알면 되는구만. 그럼 바로 갑시다. y는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3에, 자,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2가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5.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뭐냐?
원 위의 점에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유형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주어진 점이 원의 일부분인 점이야. 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러니까 뭐 9번 같은 경우에 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그 마이너스 1,3이고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것까지는 좀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는 공식으로 풀기가 살짝 까다롭단 말이야. 여기에서 좀 알아야 돼. 뭔 말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원 위에 점을 가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좀 이따 할 거는 원 밖에 있는 점인 거예요. 자, 그거 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외워줘야 돼요. 자, 얘는 그래도 조금 생긴 게 호감형이네. 아까 위에 건 좀 비호감이었잖아. 얘는 조금 호감형이구만.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 체크해 본다 그러면 얘가 x1이고요. 얘가 y1인 거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겠네. x1 x 마이너스 x y1 y 플러스 3y는 아래 제곱. 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아래 제곱자리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요거를 뭐 답지는 보통 이거를 이제 는 0의 형태로 쓰고, 그다음에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차라리 좌변에 있는 거 저쪽으로 다 보냅시다. 그럼 x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y는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y는의 형태로 쓸 거냐, 는 0의 형태로 쓸 거냐, 뭐 둘 다 같은 내용이니까 둘 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얘가 x1, 얘가 y1 이렇게 이제 들어가네.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x1 x 자, 3x 플러스 y1 y 그럼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는 얼마? 아래 제곱 9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자 3x 빼기 9는 0이라고 주고요. 이거 등호 있으니까 3으로 다 나눠 가지고 요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얘는 요렇게 써도 돼. 요렇게 써도 돼. 요런 식으로 쓰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한번 봐보니까 그 점 4,0에서 그 얘에 대해서 자, 요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아까 이제 9번 문제랑 다른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9번은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4,0이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원 밖의 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보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 그러면 2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4,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0은 좀 더 가야 되겠네. 한 요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긋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그 접선은 몇 개냐면 2개예요. 2개.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 빨간색 2개의 애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앞에 있었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좀 풀 건데, 자,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접점. 근데 이 접점이 내가 모르니까 이거를 x1, y1이라고 잡을 거야.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x1, y1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아까 공식으로. 왜냐면 지금 그 원 위에 점으로부터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x1x 더하기 y1y는 자, 아래 제곱인데 아래 제곱은 있잖아. 그래서 4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 빨간색 직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요? 4,0을 지나잖아. 그 4,0을 자, 여기에다 뭐 할 수가 있냐? 대입할 수가 있죠. 자, 근데 4,0을 여기다 대입할 때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냐면 x하고 y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거 헷갈릴 수 있어. x하고 y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x1, y1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4x1은 4다. 그러면 x1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y1은 아직 못 구해. y1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x1은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냐? x1, y1을 지나잖아. 그쵸? 자, 요거.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자, 대입할 수가 있죠. 자, 요걸 대입할 수 있는데 아까 x1이라는 애가 지금 아까 얼마다라고 얘기했어요?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 y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1 더하기 y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야. 4.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y1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y1은 뿔마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x1은 하나인데 y가 두 개잖아. 자,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그 x가 1, x1이 1, y1이 루트 3. 자, 이거랑 그 다음에 x1은 그대로 1이고 y1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까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기억에서 구해놨었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한 번씩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자, x가 요거부터 먼저 집어넣고 내가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루트 3 y는 4.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또는 이번에는 요거 집어넣어 볼까요? 요거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얼마? 4.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돼.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그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루트 2, 이것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죠. 왜냐면 요게 아래 제곱자리니까요. 자, 그리고 0,2에서 자, 0,2다 그랬는데 이거 좀 더 위로 올려야 되네. 그러면 루트 2가 1. 얼마잖아. 그러면 0,2는 지금 현재 어디냐? 여기 있겠죠. 여기가 지금 현재 0,2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도 한 개,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일단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이 접점. 그래서 이거를 A, B로 잡으면 더 헷갈려. 그래서 x1, y1로 잡아야 돼요. 뭐 공식 적용할 때도 이걸로 적용을 하니까 x1, y1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1의 x 더하기 y1의 y는 r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 자, 똑같습니다. 자, 얘가 지나는 점이 0,2예요. 자, 0,2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0 되고 얘는 2y1은 2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y1은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y1이 이렇게 첫 번째에서 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자, 원의 방정식이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였는데, 자, 얘가 x1, y1을 지나잖아, 어차피. 이것도 어차피 요 점이 지금 현재 원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x1, y를 집어넣을 건데, y를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x1, 1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1은 2고, x1의 제곱이 1이니까요. x1은 뿔마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순서상이 이렇게 나오겠네. 어떻게 나오냐? x가 1일 때, y도 1. 자, 또는 x가 마이너스 1, y가 1.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놨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답을 쓰시면 되지. 자, 여기가 x1, y1이면 이거 잘못 썼다. x1, y1. 요거 x1, y1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y는 2. 자, 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이 있는데, 실은 이거를 내가 잘 알고 계시면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을 받거나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2번도 한번 봐보니까, 일단은 뭐 다음을 읽고 두 학생의 풀이 방법대로 뭐 이거를 뭐 구해봐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랬는데, 일단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식 적용해서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자, 여학생은 지금 보니까 일단은 공식 적용해서 풀으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뭐가 필요하냐? 기울기랑 반지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울기는 일단은 2라고 얘기했고, 반지름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래 제곱자리니까 반지름은 4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공식이 뭐였어요? y는 mx 뿔마 아래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이었잖아.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y는 2x 뿔마 4의 루트 5.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학생은, 자,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문제를 푼 거야. 개념적으로. 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 이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는 아니까 y절편만 좀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기울기는 어차피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지금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거리랑 반지름이 같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기울기밖에 안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야. y는 2x 더하기 m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용하려면 또 바꿔야지.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원점은 0,0이니까 요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거리를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리 d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에 4 더하기 1분의, 자, 절대값 ax1 0, by1 0, 그 다음에 n는 얼마랑 같다 그랬냐? 반지름이 지금 현재 4니까요. 4네 4. 4. 자, 그러면은 절대값 n은 4 루트 5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풀 때는 이게 이제 뿔마로 가는 거니까 n은 뿔마 4 루트 5. 자, 구해놨으니까 이제 답을 쓰면은 y는 2x 뿔마 4 루트 5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풀이에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공식을 알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은 요렇게라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서 뭐 두 가지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때 뭐 개념적으로 문제를 좀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